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 그리고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청명입니다. 그래서 절기답게 오늘 아주 맑고 쾌청한 그런 날씨를 보이네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월동작물인 이 마늘과 양파, 이게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생길 수 있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파가 이제 대표적으로 잿빛 곰팡이병, 양파의 잎에 시커먼 흑연 가루 같은 것이 묻어서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마르면서 또 녹균병으로 진화되면서 성장을 멈추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다음은 마늘, 이 마늘의 이제 잎마름병. 여기에 이제 잎이 가운데 쪽에 끝에 노랗게 마르는 것들은 괜찮지만, 가운데 쪽에 이제 반점이 나타나면서 잎의 전체가 노랗게 말라 들어가는 그러한 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노균병, 드물게는 뿌리 썩음 균핵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은 완전히 뿌리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썩어버립니다. 그거는 물 빠짐이 나쁠 경우에 봄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도록 두둑이 낮은 그러한 밭에서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죠. 그래서 많은 초보 농사꾼들이 양파와 마늘을 심어놓고 아주 잘 크다가 수확을 앞두고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예입니다. 고자리 파리가 이제 알을 낳아놨다가 그것들이 부화를 해서 마늘과 양파의 뿌리를 깔아먹는 고자리 파리 애벌레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 미부숙 유기물, 그러니까 잘 부숙된 퇴비가 아니고 뭐 톱밥이라든가 왕개라든가 나무잎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그 농사 잔재들을 거름된다고 넣어 놓으면 언젠가는 거름이 되겠지만, 그것이 썩는 과정에서 곤충들을 불러서 알을 낳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텃밭농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내 토양에는 미끄럼으로 잘 부숙된 퇴비가 아니면은 그 여타의 그 유기물은 넣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이 마늘이 굵어져 가는데 저 사이에 보면 아주 작은 게 하나 있죠. 요런 것들은 이제 크도록 놔 놓으면 그렇게 많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월동 단계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줄기 속에서 파묻혀 가지고 그늘에 파묻히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도태되면서 말라서 병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에서 아주 작은 요런 마늘들은 뽑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파에는 요 잎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장갑 같은 걸 이렇게 닦아 보면 시커먼 탄소가루 같은, 흑연가루 같은 그런 가루가 묻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엊그제도 어느 구독자분이 이 양파의 잎에 시커멓게 가루가 묻어 있고, 그리고 누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생기면 딱 보이는 즉시 방제를 해야 됩니다. 많이 진행되면은 방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러하지만 농약을, 얼마나 좋은 농약을, 비싼 농약을 치는 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예방을 미리미리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값싼 그 농약이라도, 뭐 제 같은 경우는 마늘과 양파에는 일체 화학 농약을 안 쓰니까 황토 유황, 그 다음에 목초액 같은 이러한 살균제를 이제 활용을 해서 초반에부터 미리미리 예방적 방제를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건강하게 키워낼 수가 있거든요. 사용할 약통 한 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재는 방제하는 이 살균제는 만능 살균제죠. 황토 유황. 요거는 이제 지금쯤부터는 조금 강하게, 그래서 30ml 쓰겠습니다. 황토 유황 30ml.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곁들여서 이 황토 유황만 해도 사실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목초액입니다. 이 목초액은 제가 아궁이에서 만들어서 퍼내는 건데, 요거를 저는 200ml 같이 넣습니다. 이걸 같이 넣으면 황토 유황만 쓰는 것보다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벌레들이 이제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은행 담금주예요. 400ml 쓸게요. 300 그리고 100ml. 왜냐하면은
밑에 쪽에 뿌리 쪽에도 이제 도자리 파리 애벌레가 혹시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딱그 스며들어서 예방의 효과도 있습니다. 요거는 오일 전착제입니다. 살충의 효과도 있고, 뛰어난 정착의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마늘과 양파는 잎에 물이 잘 안 달라붙죠. 똘똘똘 굴러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전착제를 이제 활용을 해서 섞어서 치면 잘 달라붙고 약효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물을 채우죠. 자, 이제 오일 전착제를 섞여 놨기 때문에 잎에 충분히 잘 달라붙도록 고루고루 묻혀주세요. 가장 그 시간대에 별로 언제가 가장 좋냐 하면은 해질녘에 치면 약효가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말라서 약효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뿌리 쪽에도 충분히 스며들도록 같이 쳐주세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작물에 이제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방제가 중요합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농약을 쳐보면 농약도 많이 들고 또 자주 쳐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물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병이나 벌레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생길 것이라고 보고 생겼구나라고 하면 그때 늦습니다. 그래서 생길 거라고 보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돈도 적게 들고요. 값이 비싸지 않는 농약을 써도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예방적 방제입니다. 그래서 이 텃밭농부가 천연 농약만 가지고 또 화학 비료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이 마늘이나 양파를 건강하고 맛있게 키워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예방적 관점에서의 방제에 매우 신경을 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늘, 양파를 심기 전에 여기에 토양 만들고 두둑 만들 때 얼마나 두둑을 높게 하고 물 빠짐을 좋게 해서 비가 많이 와도 어저께 이 경남 고성 지역에 약 100mm 정도 내렸습니다. 일기예보는 한 60mm 했는데 100mm 정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빗물이 흔적도 없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 빠짐이 좋아야 되거든요. 물 빠짐이 좋아야 뿌리가 호흡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병이 안 생기는 거죠. 작물이 건강하면 병을 이겨내니까. 근데 물 빠짐이 좋지 못하고 건건하게 고여 있거나 이러면 비가 그치고 나서 30분 후에 가봐서 밭에 물이 보이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작물이 죽거나 약해서 병이 걸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텃밭농부가 두둑을 높게 해라라고 또 경사지게 하라고 그러고 또 물 빠짐이 좋도록 수로를 확보하라고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작물이 자라는데도 중요하지만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파도 잎에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시커먼 가루가 보인다 그러면 이 약재를 뿌리면서 그 시커먼 가루가 충분히 씻겨 내려갈 정도로 많이 쳐두세요. 그리고 3일 있다가 또 한 번 쳐두세요. 그러면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지만 그 시커먼 곰팡이가 묻었던 자리는 누렇게 마르면서 또 후유증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면 이제 마늘과 양파를 수확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막판에 썩어버리거나 병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방제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한 2번 정도 더 해주면 월동작물 마늘과 양파의 농사에 건강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까지 텃밭 농부가 마늘과 양파 밭에 예방적 방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